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하고 있다. 책상 앞에 앉아 LED 스탠드 아래에서 혹은 카페의 한 구석에서 당신은 무언가를 배우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스친다. 이것이 정말 나의 공부인가? 내가 원해서 하는 배움인가? 아니면 누군가 설계해 놓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나는 단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까지 왜 공부가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는지, 왜 열심히 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유튜브에는 무수한 강의가 올라오고 온라인 플랫폼에는 세계 최고의 강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당신의 질문에 즉각 답해준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이토록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해하고 더 깊이 지쳐 있으며 더 완전하게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지만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시험지를 앞에 두고도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 역설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하나의 거대한 착각이 자리하고 있다. 그 착각은 이런 것이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이라는 믿음. 문제집을 더 풀고 강의를 더 듣고 자료를 더 촘촘히 정리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환상.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지식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큰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교재는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시험 전날 밤 당신은 수백 페이지의 필기를 넘기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분명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훑었는데 왜 아무것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가? 왜 이 모든 문장들이 낯선 타인의 말처럼 느껴지는가? 이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되었다. 현대의 교육 시스템은 산업혁명 시대에 탄생한 공장의 모델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표준화된 커리큘럼이 있고 정해진 진도가 있으며 모든 학생은 같은 속도로 같은 내용을 소화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는 복잡한 이해의 과정을 단순한 숫자로 환원시킨다. 이 모든 것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이라는 명목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만들어낸 것은 수동적인 학습자였다. 당신은 지식의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되고 탐구의 주체가 아니라 정보의 저장고가 되며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작동하는 기계가 되어간다. 그리고 더 깊숙한 곳에는 경쟁이라는 구조가 있다. 학점, 등수, 백분위, 이 차갑고 정확한 숫자들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완벽하게. 그래서 학생들은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다음 진도로 넘어간다. 궁금증이 생겨도 묻지 않는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흥미가 느껴져도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부는 점점 더 기계적인 반복 작업이 되어간다. 의미는 사라지고 속도만 남는다. 이해는 뒤로 밀려나고 암기만 앞서간다. 800년 전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본 두 사람이 있었다. 아오 논쟁이라고 하는 주희와 육구연 간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주희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는 저 밖의 세상에 있다. 사물들 속에, 자연의 법칙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진리는 숨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탐구하고 분석해서 찾아내야 한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반복하듯 학생도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작은 이치를 모으면 큰 이치가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학습의 방식이다. 그러나 육구연의 생각은 달랐다. 진리는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 밖에서 찾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아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깨달아라. 100권의 책을 읽어도 그것이 내 내면과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며 학습은 축적이 아니라 변화이다. 지식은 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이 두 관점은 단순히 옛 학자들의 추상적인 논쟁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책상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쪽으로 공부하라고 강요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강요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주희의 주장에는 외부 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공부법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계획표를 만들고 각 과목은 다시 단원별로 나뉘고 각 단원은 세부 주제로 쪼개진다. 목표를 설정하고 진도를 확인하며 단계별로 나아간다.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개념들을 구조화하며 객관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수준을 측정한다. 이런 방식은 특히 복잡한 지식 체계를 다룰 때 효과적이다. 수학이나 과학처럼 명확한 원리와 법칙이 있는 영역에서는 이런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길고 질서정연한 과정 속에는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다. 질서의 함정이라고 불러야 할 체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의 위험.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완벽하게 색깔별로 정리된 필기 노트를 만들고 플래너는 빈틈없이 채워져 있고 교재의 모든 페이지에는 밑줄이 쫙 그어져 있다. 형식은 완벽하다. 그런데 시험장에 앉으면 머릿속은 이상하게도 백지장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노트 정리에는 능숙해졌지만 정작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더 깊은 곳의 문제는 이 방식이 만들어내는 수동성이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을 따라간다. 정해진 교재를 소화한다. 출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질문할 틈조차 없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것은 학습이 아니라 훈련이다. 생각하는 인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 작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당신의 호기심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의무는 시간 낭비로 간주된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위험은 지식의 분절하다. 체계적 접근은 복잡한 것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나씩 이해하려 한다. 수학은 수학, 역사는 역사, 과학은 과학. 각 과목은 또다시 단원으로 나뉘고 단원은 개념으로, 개념은 문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당신은 나무를 자세히 관찰하는 법은 배우지만 숲을 보는 눈은 잃어버린다. 모든 지식이 실은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가 경제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역사 속의 혁명이 철학적 사유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런 연결의 순간들은 사라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의미의 완전한 상실이다.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질문들은 처음부터 필요 없어진다. 대신 이런 대답들만 떠다닌다. 시험에 나오니까, 좋은 대학 가려면 나중에 취업할 때 필요하니까. 모든 것은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지금 이 순간의 배움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공부는 점점 더 목적 없는 노동처럼 느껴진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해야 하니까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탈진한다. 번아웃은 열심히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의미 없는 일을 의지로만 떠받치며 계속할 때 그때 찾아온다. 현대 사회는 이 방식을 극단까지 밀어붙였다. 효율의 이름으로, 공정의 이름으로, 객관성의 이름으로. 그 결과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머리에 담고 있지만 정작 자기 생각은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답은 알지만 질문은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들. 시험지 위에서는 완벽하지만 삶 앞에서는 무기력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육구연의 길은 어떠한가? 진리는 내 안에 있다. 스스로 질문하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 방식은, 이 접근은 처음 들으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남이 시키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공부, 암기가 아니라 이해, 외적 강요가 아니라 내적 동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적인 배움의 형태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할 때 당신은 놀라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개념을 배우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는 그 찰나. 아, 그렇구나 하고 탄성이 절로 나오는 순간.
흩어져 있던 여러 조각들이 한순간에 제자리를 찾아 완전한 그림을 이루는 것 같은 깨달음. 그 짜릿함은 어떤 외적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기쁨보다 상장을 받는 뿌듯함보다 더 깊고 진실한 만족감이 찾아온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공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탐험이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첫 번째 위험은 주관성의 늪이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과 단순히 내 감정이나 편견을 정당화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종이 한 장만큼이나 얇다.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맞아라는 확신은 위험하다. 특히 확증 편향이 만연하고 정보 편식이 쉬운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끊임없이 보여주고 당신은 그 좁은 세계를 전체 진실로 착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문제는 체계의 부재에서 온다. 내적 성찰만으로는 복잡한 지식의 구조를 세울 수 없다. 양자역학을 명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미적분을 직관만으로 통달할 수도 없다. 어떤 영역에서는 반드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기초 없이 깨달음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공허한 말장난이나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게 된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없이 지붕부터 얹으려는 것과 같다. 한순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어도 무너져 내린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증의 불가능성이다.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깨달음인가 아니면 그저 착각인가? 객관적인 기준이나 외부의 피드백 없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성찰에만 의존하면 오류를 오류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이 크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조금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진짜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진다.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욱 증폭된다.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몇 개의 영상을 보고 몇 권의 책을 읽고 나는 깨달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진짜 깊이 있는 이해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 표면적인 깨달음과 진정한 통찰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만족적인 환상 속에 갇히게 된다.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제자리 걸음이다. 배웠다고 느끼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태도가 극단으로 가면 반지성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뭘 알아? 그들도 틀릴 수 있어. 내 느낌이 더 중요해. 복잡한 이론 같은 건 필요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은 겸손함을 잃게 만들고 결국 배움 자체를 거부하게 만든다. 성장은 멈추고 사람은 자신의 좁은 세계 안에 갇힌다. 밖을 보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들으면 당신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체계적인 공부도 문제고 내면 중심의 공부도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보면 현대 교육의 가장 깊은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사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면서도 정작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창의성을 외치고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화된 시험에 집착하고 정량적 평가에 매달리며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운다. 이 모순 속에서 학생들은 분열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 속에서 결국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택한다.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 등수를 높이는 것, 스펙을 쌓는 것. 그것만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있다. 공부는 언제나 도구로만 여겨진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도구,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도구,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도구. 배움 그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항상 다른 무언가를 향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린다. 시험이 끝나면 교재를 팔아버리고 학기가 끝나면 노트를 찢어버리며 졸업하면 전공 서적을 쓰레기통에 던진다.
그것들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식은 소비되고 학습은 거래되며 교육은 투자로만 여겨진다. 이런 태도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지적 수준을 낮춘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능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대신 그럴듯한 단순 답변으로 얼버무리는 것이 능력으로 평가된다. 생각의 깊이는 사라지고 반응의 속도만 남는다. 사유는 밀려나고 정보 처리만 앞선다. 특히 디지털 시대는 이 문제를 극대화시킨다. 정보는 끝없이 넘쳐나지만 이해는 점점 더 얕아진다. 모든 것을 검색하면 즉시 알 수 있으니 깊이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복잡한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대신 요약본과 핵심 정리만 찾는다. 긴 글을 읽지 못하고 긴 생각을 하지 못하며 긴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모든 것이 짧아야 하고 빨라야 하며 자극적이어야 한다. 집중력의 길이는 점점 더 짧아지고 사고의 깊이는 점점 더 얕아진다. 그 결과 우리는 이상한 역설 속에 살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오래 교육받는 세대가 정작 가장 불안하고 가장 방향을 잃었으면 가장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학위는 점점 높아지지만 지혜는 점점 줄어든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사고력은 오히려 퇴보한다. 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통찰은 점점 더 희귀해진다. 우리는 더 많이 알지만 덜 이해한다. 더 빨리 배우지만 덜 기억한다. 더 오래 공부하지만 덜 성장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공부가 무엇인지, 배움이 왜 필요한지, 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공부는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내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지식을 쌓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밖을 보지 않고 앞만 들여다보면 독단에 빠지고 안을 보지 않고 밖만 쫓아가면 공허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두 가지 공부 방식, 두 가지 학습 철학을 살펴봤다. 하나는 외부 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길이었다. 둘 다 빛나는 장점이 있었고 둘 다 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이 둘을 통합하는 데 실패하면서 학생들을 혼란과 고통 속에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진짜 공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느리고 더 복잡하고 더 불확실하다. 확실한 답이 없고 명확한 지침도 없다. 당신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빠르게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은 바람에 쉽게 무너지지만 천천히 다져진 이해의 기초는 평생 당신을 지탱한다.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 질문을 만드는 것이 가치 있으며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삶을 잘 사는 것이 근본적이다.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이제 우리는 안다. 진리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더 정확하게는 밖과 안이 만나는 순간에 외부의 지식과 내부의 깨달음이 하나가 되는 그 찰나에 진리는 빛난다. 내일 아침 당신이 책상 앞에 앉을 때 잠시 멈춰 서서 물어보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정답을 찾으려 하는가? 아니면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지식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가? 공부의 이름을 빛내는 것은 점수가 아니다. 등수가 아니다. 학벌이 아니다. 그 어떤 외적 성취도 아니다. 진짜로 공부를 빛나게 만드는 것은 그 공부를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느냐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당신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가?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깊어졌는가? 당신이 세상과 자신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가? 당신의 공부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시험지 위의 점수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변화로 측정되는 진짜 배움이 되기를.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의 대화가 되기를.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은 어쩌면 약간의 혼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명확한 답을 기대했는데 더 많은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짜 배움의 시작이다. 확신이 흔들리고 익숙한 것이 낯설어지며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의문이 생기는 것.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진짜로 진심으로.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당신만의 공부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당신의 배움이, 당신의 공부가, 당신의 성장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나는 공부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동시에 나 자신을 발견했다고.